보통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준비된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 기업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죠. 이번 나이키 실적 발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치열했던 질의응답 속에서 드러난 나이키의 미래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나이키가 새로 짠 게임 플랜은 뭔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지털 전략, 또 수익성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 5가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나이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키의 새로운 게임 플랜, 과연 뭘까요? CEO인 엘리엇 힐이 질의응답에서 아주 명확하게 2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키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Win Now 액션 플랜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지금 당장 이기자 이거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가장 시급한 5가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선수를 다시 중심에 놓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멋진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 흩어진 조직의 초점을 다시 맞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바로 스포츠 오펜스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회사 조직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남성, 여성, 아동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걸 아예 러닝팀, 농구팀, 축구팀 이런 식으로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진짜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CEO가 직접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스포츠와 선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 공격 모드로 만드는 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서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심장, 그 정체성을 다시 되찾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 과연 잘 먹히고 있을까요? 이번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가장 빛나는 부분은 단연 러닝입니다. 성장률이 무려 20%가 넘어요. 엄청나죠? 나이키가 계속해서 봐라, 우리 스포츠 오펜스 전략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러닝 부문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딱 나눠서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홈그라운드인 북미는 4%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데 정말 큰 시장인 중화권은 오히려 10%나 역성장했어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화면이 지금 나이키의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러닝처럼 전문 스포츠 분야는 잘 나가고 있고 북미 시장도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일상복에 가까운 스포츠웨어는 부진하고 중화권은 여전히 어렵고 심지어 나이키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매출까지 줄고 있습니다. 정말 빛과 그림자가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바로 디지털 딜레마입니다. 아니, 나이키 온라인몰 매출이 줄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나이키 경영진들이 이거 실패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투자자들도 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들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시대에 왜 나이키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나이키가 내놓은 답은 바로 이 3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무분별한 할인을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북미에선 할인 기간을 절반 이상 줄여버렸대요. 둘째, 덩크처럼 너무 흔해진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자기들 온라인몰에서 싸게 팔아서 다른 매장들하고 경쟁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들 온라인 사업을 좀 누르니까 그동안 나이키 때문에 장사 힘들었던 다른 도매 파트너들, 그러니까 일반 멀티샵 같은 곳들이 다시 나이키 물건을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년 봄 시즌 선주문량이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키가 노린 그림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큰 회사가 방향을 트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겠죠?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나이키의 수익성, 즉 마진이 여기저기서 꽤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CFO가 직접 3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단기적으로 제품이랑 판매 채널에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 둘째는 아까 말한 윈나우 전략을 실행하는 데 드는 일시적인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큰데 바로 새로 생긴 관세 문제입니다. 특히 이 관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래 한 10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예상 비용이 15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비용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연간 전체 수익성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되었다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올해 돈 버는 건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길을 좀 보죠. 남은 기간 동안 나이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경영진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복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모든 게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도매 사업이랑 북미 시장은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이게 회복을 이끌 거라는 거고요. 반면에 나이키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이나 중화권 시장은 당분간 계속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딱 나뉘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나이키는 지금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온라인 매출 성장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흐트러진 시장을 바로잡고 다시 스포츠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더 멀리 보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나이키의 이 선택, 한 발 물러서는 이 전략이 과연 먼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너무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과연 나이키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마 시간이 알려주겠죠?